건강 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 질병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고민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치과 치료는 참 중요한데요. 하지만 두렵다고 자꾸 치료를 미루다가 더 큰 병으로 또 키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환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수면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 상실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청호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옛날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요즘은 사실 뭐 뜻하지 않은 치아 상실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원장님.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치아가 상실되기 전에 네. 자연 치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예. 원치 않게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우선은 세균에 의한 감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거나 마지막으로는 우리 외상이 있습니다. 감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치아를 잡고 있는 이목뼈가 녹으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 네. 풍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치아 우식으로 인한 치료가 어려워져 가지고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네네.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습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갈이가 있거나 또는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치아가 수직으로 파절돼서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까 아기들 얘기도 나왔지만요. 이제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그런 거에서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가 발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치아 상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치료법을 고민하실 때 임플란트 치료법을 좀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좀 완벽하게 대체를 해줄 수가 있을지 어느 정도일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네. 우리가 자연 치아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임플란트는 현대 과학이 준 선물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제2의 치아라고 하는 임플란트도요. 자연 치아의 그런 역할을 100%다 수행할 수는 없지만 네.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뭐 자연 치아는 신의 선물이다 보니까 완벽하게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대체 역할을 조금은 좀 해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치과 치료는 아무래도 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좀 많이 무서워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좀 두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치료를 좀 많이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좀 치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그 치과를 기피하시는 분들 네. 그 조사를 해봤는데 한 13%에서 치과가 무서워서 치과를 가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치과 수면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불안이 많으시거나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 수면 치료를 통해서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서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치과 수면 치료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전신 마취랑은 다르게 네.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네.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과 어느 정도 소통이 의사소통은 가능하군요. 가능하거든요. 예. 하지만 통증은 이제 모르는 건가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의식은 있지만 예. 깨어났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본인이 잠을 잤다고 생각하시는데 치료 과정은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치료에 대한 부담감, 공포증이 훨씬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수면 치료처럼 치과 공포증이 심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치료법도 있다면 좀 소개를 도와주실까요? 네. 그 치과 공포증의 정도에 따라서 네. 우리가 웃음가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치과에 웃음가스요? 예.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웃음가스라고 하는 거는 아산화질소라는 가스입니다. 네. 그 가스를 마시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온다는 네. 그런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웃음가스라고 붙여졌는데요. 이 가스를 흡입하게 되면은 인체는 전혀 무해하고요. 예. 안전하고 효과의 발현과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어느 정도의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 보조적인 그런 걸로 네. 사용되고 그럼 있습니다.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건가요? 이 역시? 통증을 이 수면 치료라고 하는 거에서 네. 웃음가스라는 거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기보다는 어떤 보조적인 그 네. 도구기 때문에요. 좀 그냥, 공포증을 덜어줄 수 공포증을 있는. 덜해주고 기분을 좋게. 우리가 치과 오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죠. 무섭잖아요. 예. 소리도 무섭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분을 좋게 하는 음.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치과 공포증을 좀 포함해서 주로 어떤 환자들에게 이런 치료법을 좀 추천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살펴보죠. 네. 우선 수면 임플란트의 고려 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 공포증이나 불안이 심하신 환자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우리 기구가 입에 들어가면은 본인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치과 수면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약하신 전신 질환자, 노약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치과를 자주 올 수가 없고 오랫동안 치료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치과를 좀 두려워하시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앞서서 수면 치료를 설명을 해주실 때 좀 안전한 치료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요. 하지만 이 수면 치료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역시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치과 수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네.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마취를 빨리 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수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주의사항으로 봤을 때는 네. 수술 6시간 전에는 금연 금주 그리고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면에 사용되는 약물은 이제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또한 만약에 감기에 걸리셨다면은 병원에 연락을 하셔서 수술 날짜를 꼭 변경하셔야 합니다. 네네. 소화는 여벌 옷을 준비하시고 이제 수면 치료가 끝나더라도 조금 잠이 덜 깬 듯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주의사항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제 수술이 이제 완벽하게 끝난 이후에는요. 네. 또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이제 12시간 동안 흡연 음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또 예. 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집에 가셔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호자분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잘 있는지 네.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좋고요. 회복하신 다음에는 입안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수면 마취이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전문의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저희 이청옥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치아 상실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와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실제 사례도 함께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환자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50대 여자 환자분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기구가 입에 들어가면은 구토 증세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치과가 무서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거부 반응이네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상태로 치과 가는 것을 미루다가 네. 수면 치료가 있다는 걸 아시고 방문을 하신 분입니다. 네, 치료를 봤을 때는 우선 수면 상태에서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당일 발치와 임플란트 수술이랑 전치부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여성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치아까지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 3개월 이후에 최종 보철물까지 치료가 마무리된 환자인데요.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 치과라는 곳이 이제 공포스럽고 어려운 곳이다라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네. 생각들이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제 치과라는 곳이 이제 어려운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사례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편하게 시술을 좀 받으신 사례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저희가 엑스레이 잠깐 살펴봤잖아요. 네. 그분은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또 임플란트를 어떻게 시술을 받으셨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네. 봤을 때는 이제 치주가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잇몸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네네. 우선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여성분인데 보철물 자체가 예쁘지가 않았어요.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웃을 때 좀 네, 심미적으로도 심미적으로 그렇군요. 떨어지기 예.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으실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잇몸이 안 좋은 치아들 다 발치하시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신 상태고요. 제일 좋아하셨던 거는 뭐 밥을 잘 드셨던 것도 좋았는데요. 이제 여성분이다 보니까 예뻐진 거, 네. 예뻐졌다는 거에 가장 큰 만족을 좀 하셨습니다. 네. 네. 뭐 심미적인 영향도 크겠지만 일단 편리해진 것도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네. 같아요. 자, 첫 번째 환자 사례였는데요. 아무래도 또 치료의 효과는 환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환자 사례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틀니를 좀 오래 사용하신 분이라고요. 자세하게 네. 설명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제 틀니를 네.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틀니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 네. 사용하고 계신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통증이 있거나 네. 이제 틀니가 커다랗다 보니까 이물감으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분 역시 사진에 보이시는 분 역시 오랫동안 불편한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인데 네네. 부담이 되셨던 거죠. 왜냐하면은 임플란트 개수가 많게 되면은 아프거나 힘든 거 그리고 네. 나이가 또 어느 정도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게 60대 남성이시네요. 걱정돼서 오셨는데요. 이분 역시 이제 수면 마취를 이용해서 하루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당일 위아래 나눠서 당일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예. 아래 같은 경우에는 수술 당일에 임플란트 수술과 임플란트 지대주와 임시치아까지 올려놓은 그런 환자입니다. 네, 일단 당일에 좀 많은 치료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게 당일에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이분이 조금 특수 케이스신 걸까요? 우선은 개인적인 차가 있기 네. 때문에요. 우리가 정확한 거는 이제 치과 오셔가지고 이런 사진을 네, 찍어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보통 틀니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이 좀 평평하고 괜찮으시기 때문에 네. 가끔씩 뼈가 부족하게 되거나 치조골이 부족하게 되면은 뼈 이식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알 수 예. 있습니다. 일단 환자의 상태가 가장 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사례분이 60대 남성이시잖아요. 네네. 연령대는 좀 크게 상관이 좀 없을까요? 우선은 그 수면 임플란트라고 했을 때는 네. 아까 전에 수면 임플란트의 장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한 번에 많은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연령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전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분과 치과 의사 충분한 선생님한테 상담을, 충분한 예.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연령대보다는 자신의 치아 상태 또는 건강 상태가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상담을 거쳐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치과 공포증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왔던 분들에게 이 수면 치료는 참 반가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면 임플란트 치료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 간략하게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은 수면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은요, 환자분들이 이제 치과가 겁나지만 꾹꾹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참다가 외부에서 어떤 기구가 들어오거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수면 임플란트가 하게 된다면은 환자분이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환자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안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과라는 곳이 어렵지 않은 곳이다라는 거를 느끼시는 거예요, 네. 몸으로. 그전에는 치과라는 곳은 참고 어려운 곳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면 임플란트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편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치과라는 곳이 더 이상 어려운 곳이 아니다라고 느끼시게 되는 거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60대 남성분처럼 하루에 많은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원 횟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최소한의 절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크게 불편함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또한 환자의 부정적인 행동 양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 특징, 수면 임플란트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치과 치료가 좀 두려워서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미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참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내원을 하는 게 치료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고 치료 기간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 만나면은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다 알고 계세요. 치과라는 곳은 빨리 가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치과라는 곳이 이제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과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는 예방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자꾸 뭔가 불편하시거나 힘드실 때 이거를 겁이 나고 무서워가지고 참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치과가 병원이고 치료를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내 치아를 관리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실 때 이 공포증뿐만이 아니라 뭐 내방 횟수라든지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들도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좀 치아 상실을 치료하면 좋을까요? 아,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했을 때는 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발치를 하게 되겠죠. 발치를 한 이후에 잇몸과 잇몸뼈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한 3개월 뒤에는 최종 보철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치과에 자주 내원을 물론 바쁘시기 때문에 자주 내원하시는 것도 심리적인 부담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 네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를 뽑으면서 그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그 중간에 이를 뽑은 뒤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원 횟수와 전체 치료 기간을 많이 줄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술입니다. 예, 발치 후에 바로 당일 식립이 좀 가능하군요. 네.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들어보도록 네. 할까요? 사진을 봤을 때 이분은 네. 이제 그 예전에 보철물이 있으셨는데 충격으로 보철물이 탈락을 하셨는데 뿌리는 남아 있는 상태셨어요. 네네. 뿌리 남아 있는 상태셨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20대 여성분이다 보니까 이가 없는 채로 사시기가 좀 힘드시겠죠. 예. 그렇다고 조그마한 틀니 같은 걸 끼우시기도 좀 부담스러우셨는데, 굉장히 젊은 네.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를 뽑으면 뿌리만 남아 있는 뿌리를 뽑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리고 앞니 쪽에는 심미적으로 임시 치아를 하나 만들어 드린 상태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20대 여성분들의 사례를 또 만나보시긴 하셨습니다. 자, 발치 후에 아무래도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내원 횟수도 확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징 한번 살펴보죠. 네, 우리 특징을 보면은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횟수가 1회로 줄어들 수 있고요. 네. 우리 치아를 뽑게 되면은 뽑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그 치열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 기간을 줄어들기 때문에 치열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한 치아 복원 기간도 대부분의 경우 발치 후 즉시 식립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면은 치아를 복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당일 발치 후에 바로 식립이 진행이 되면 훨씬 부담도 줄어들고 공포증도 줄어들어서 환자들에겐 좋을 것 같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우선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네. 잇몸이 안 좋지, 잇몸은 좋은데 치아가 네. 외상으로 인해서 탈이 나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네. 왜냐하면 잇몸에 염증이 있게 되면은 발치 후 바로 즉시 식립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군요. 염증 때문에 우리 치조골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경우는 외상 환자일 수도 있고요. 네. 충치로 인해 가지고 뿌리만 상한 환자들이 가장 좋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잇몸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좀 치과를 방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환자 부담을 낮추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70인데, 네. 치아가 좀 어떻게 불편하시죠? 나는 틀니를 했는데요. 예, 예. 아래 틀니, 위에도 틀니. 근데 이 몸이 약해서 아래 두 개를 임플란트 하려고 그랬는데, 네. 치과 가서 물어보니까 이 몸이 약하더래요. 예. 약해서 못 해준대. 네. 잇몸이 많이 네. 틀니를 우리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뼈라고 하는 게 치아나 임플란트가 있으면 본인이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자극을 받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이를 뽑은 채로 오래가 되면 치아에 있는 치조골이 많이 퇴축이 됩니다. 네. 틀니를 오래 사용하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뼈가 많이 약하거나 뼈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을 통해 가지고 뼈를 좀 강화한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더 정확한 거는 우리 뼈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전화로 예. 참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운 게 우리가 그 뼈 사진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제가 상담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좀 네. 많이 아쉽습니다.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 내용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치 당일에 씹는 기능을 되찾아주는 임플란트 치료는 자세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발치 당일에 씹는 기능까지 회복을 하려면은 임플란트 이제 식립 개수가 좀 많은 경우에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발치 당일에 씹는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로는 내비게이션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3차원 CT 촬영을 통해서 환자의 골 조직이나 잇몸의 두께, 그리고 주변 치아와의 관계, 그리고 각도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한 다음에요. 사진상으로 신경의 위치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식립 위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제작 과정에서 네. 임플란트 식립 위치도 결정이 되지만 환자의 맞춤 임플란트 지대주와 임시 보철물까지 같이 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당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기둥을 올린 다음에 임시치아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수술하는 날 임시치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식사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네네. 네.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저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그 CT 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사진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우선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리면은요. 우선 수술하는 날 수술하기 전에 그 상담이 CT 촬영을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어느 곳에다가 정확히 심을지 네. 컴퓨터 모의 시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옵니다. 네. 그러면은 임플란트의 그 식립 위치뿐만이 아니라 임플란트와 그 머리가 올라가는 기둥까지 같이 만들어 온다는 거죠. 네. 같이 만들어 온 다음에 그 위에 그 기둥 위에 올라가는 최종 보철물. 근데 수술 당일에는 최종 보철물을 넣지는 않고요. 임시 보철물을 넣게 되는데 그래서 수술하는 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위치에 따른 임시 보철물과 임시 보철물을 장착을 하고서 예, 예.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일단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모의 시술을 통해서 정확한 식립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술은 어떤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가장 네. 큰 장점은요. 최소한의 절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네, 작은 홀을 만들어서 그 홀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시술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출혈이 적고 통증이 적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좀 고령의 분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같이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한 번에 임플란트를 많이 식립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많은 임플란트 식립 또는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자세한 시술 과정 좀 살펴볼게요. 네. 자세한 시술 과정을 이제 네.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선 CT 및 구강 스캔 이미지를 이용해서요. 환자의 골 조직과 그리고 잇몸 등의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네. 어느 곳에 심어야지 가장 이상적인지 모의 수술을 한 후에 이곳에 심으는 게 가장 최적으로 좋겠다라고 결정이 나오면은요. 그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네.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따른 그 임시 지대주와 임시 치아까지 같은 디자인이 돼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선 컴퓨터상에서의 수술이 되겠죠. 근데 환자분에게 이 컴퓨터상의 수술을 정확하게 환자 구강 내에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개별 맞춤형 수술 유도 장치를 제작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게 구강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컴퓨터상에 있던 모의 수술이 정확히 환자에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과정입니다. 네, 시술 자세한 과정과 좀 특징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가 당일 식립이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떤 분들이 좀 불가능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잇몸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예. 오랫동안 틀니를 쓰셔가지고 또는 어떠한 다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치조골이 많이 퇴축되신 분들은 네. 치조골 이식이나 상악동 수술
상악동 뼈 이식 등을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 시술 전에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내비게이션 수술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는요, 실제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자일까요? 네, 이분은 이제 30대신데요. 구강을 보시면은 좀 많이 안타깝죠. 네. 네, 30대인데 이미 치아가 많이 망가지신 그러시네요. 상태로 오셨던 네. 거예요. 이분은 이제 치과 치과 소음들에 굉장히 큰 공포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치과의 그 내원을 굉장히 계속 미루고 계시다가 더 네.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치과를 내원하신 분이신데요. 네, 상태가 좀 안 좋으실 네. 때 오셨네요. 그래서 이분은 우선은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서 수면 마취를 진행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원데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치아를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까지. 식립을 예. 다 진행을 했고요.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네. 임플란트와 연결하는 지대줄을 올리고 바로 임시치아까지, 가운데 사진이 이제 임시치아인 거거든요. 네네. 임시치아까지 올려서 당일날 심미적인 요소와 이제 저작 기능의 회복까지 같이 진행을 한 환자고요. 네. 4개월 이후에 최종 보철물로 마무리가 된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과정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거친 첫 번째 사례일 것 같은데요. 혹시 이분이 좀 상대적으로 젊으시긴 한데 다른 특징은 없으셨나요? 우선은 그 치주염이라고 굉장히 치주염이 심하신 환자분이신데요. 네. 우선 치주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성 질환의 하나라는 거죠.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력이라 그래서 타고나는 것도 굉장히 클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훨씬 더 자주 치과에 오셔야 되는데 마침 또 이분한테 이제 치과 공포증, 그 소리나 어떤 통증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이를 더 키우게 되신 거죠. 네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치과는 이제 치료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네.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가까운 곳에 내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리라는 점 참 명심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환자 사례 만나볼게요. 이분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네, 이분 이제 네. 30대 여자 환자인데요. 네. 이가 많이 썩어서 부러진 신체로 오신 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어릴 적에 치과 치료를 받았던 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치과라는 곳을 안 가게 되시는 건데 공포증이 오래 가셨군요. 네, 예. 치과에서 예전에 있던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 네. 이제 치과 가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참으시다가 가족분들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당일날 발치와 함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 지대줄을 올리고 임시치아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저렇게 앞니 같은 것들이 다 많이 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술 당일에 발치와 임플란트 수술과 임시치아까지 제작을 하였고요. 네. 이제 젊은 여성분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제 심미적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좀 고생이 많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 그래서 수면 치료를 통해 가지고 네. 예전에 트라우마를 좀 달래가면서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이후에는 물론 보이는 심미적인 것도 좋지만 치과라는 곳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네네. 느낄 수 있으셨던 거죠. 치료 그게 과정을 그렇게 힘들어하시진 네,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걸 극복하려면 네. 다른 또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려움을 뚫고 치료를 좀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나이를 불문하고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청욱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치료들이 그렇지만 100% 완벽하다라고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좀 있을까요? 네. 그 안타깝게도 네. 재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술 이후에는 금연이나 금주 같이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가끔씩 이제 주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은 감염에 의해 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우리가 전체 과정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수술 기간이 조금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절대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의사항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치료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시면 훨씬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치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저에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7세인데요. 네. 자, 치아가 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위에 치아가 네. 앞에 이만 두 개 있어요. 송곳니 옆에. 네. 그리고 그 위에 것은 옛날에 이렇게 이를 다시 끼워 넣었어요. 네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다 없어요. 네. 네. 없고 밑에는 한 6개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를 안에 넣다 보니까 밑에 이가 위로 솟아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한번 물었더니 다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요. 아, 네. 그럼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치과를 갈 때마다 발치를 하자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를 뺀다고 그러면 이제 겁이 나가지고 네. 치과 가기가 싫은 거예요. 다 빼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임플란트를 좀 다 해서 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좀 고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우리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금니가 이제 처음에 상실됐을 때 빨리 그 어금니를 회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한쪽이 있으니까 반대쪽으로만 먹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균형이 이제 무너지면서 점점점 이제 어금니들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금니가 망가지면 이제 작은 어금니로 드시고 또 작은 어금니는 예. 좀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송곳니만 남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래 이가 이제 짝을 찾아서 솟구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이제 발치 여부는 정확한 건 이제 사진을 봐야지 되는 거 같긴 하고요. 네. 만약에 솟구쳐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교정적으로 다시 치아를 원래 위치로 위치시키거나 아니면 보철적으로 다시 원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 치아를 좀 살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치과 경험이 많이 있으시면서 자꾸 발치를 하게 되니까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속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만 빼자고 하니까 네.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가서 보면은 다 빼야 되는데 너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전에도 그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이래서 빼고 하다 보니까 이를 다 빼버렸는데 또 밑에 이도 또 이래서 빼야 된다 저래서 빼야 된다 하니까 그러다 보면 다 빼버리면 이제 어쩌자는 건지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예. 초반에 이제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네. 일이 점점 커지는 상태에서다 네네네네. 보니까 치료 계획이 어려워지고 예. 또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발치라는 진단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마음, 뽑기 싫은 마음을 이제 그 담당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네. 한번 더 좋은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다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식사를 하시기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은 거는 이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빨리 어금니들을 회복하시는 게 네네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이후에 틀니 또는 임플란트 치료법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방송상이나 보니까 정확한 진단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가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예. 어머니 연세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67세예요. 네, 67세시고요. 자,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지금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당뇨가 좀 있어서 수면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그 어머니는 그냥 임플란트를 못 하시겠다 해서 네. 예. 네. 수면 임플란트를 꼭 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공포증 때문이신지 아니면은 당뇨 때문이신지. 당뇨 때문에 혹시 안 될까 봐. 네. 그거는 우선은 네. 우리가
내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당뇨라고 하는 게 이제 조절이 되는 당뇨가 있고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있을 수 네.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전신의 건강을 위해서 당뇨 수치를 정상의 위치로 돌려놓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이제 당뇨가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이 당뇨가 있으시면은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좀 아무는 게 조금 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의 절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고 아무래도 더욱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의와 다시 한번 상담을 꼭 거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플란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02-6677-0012번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올바른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치료 후의 관리가 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그 치료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환자분과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네. 우선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치료가 된 다음에는 관리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내 치아가 아니고 뭐 단단한 쇠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게 네. 아닙니다.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도 자연치랑 똑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어렵게 임플란트 하신 거 오래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 후에 관리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우선 칫솔질 습관을 개선하시는 게 좋아요. 예, 중요하죠. 네, 우리 이제 임플란트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우선 임플란트 보철이라고 하는 것들은 임플란트 사이사이를 다 연결해 놓기 때문에 네. 그 사이사이 치간 칫솔이나 칫솔질 방법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전에 그냥 칫솔 하나로만 내가 구강 관리를 했다면은 임플란트가 이제 식립된 다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치간 칫솔이나 우리 물을 세게 쏴주는 워터픽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한 전문적인 관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오셔서 스케일링이나 치주 치료, 잇몸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는 이제 치과에 가시면은 세균막을 알아보는 그런 약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디가 양치가 잘 안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네.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세균들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군요. 예. 체크하시는 게 좋고 네. 이제 가시면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어떤 구강용품 쓰라고. 그래서 그걸 처방 받으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임플란트 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02-6677-0012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죠? 32이요. 예, 32세시고요. 치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어릴 때 앞니가 깨져가지고, 네. 그, 라미네이트라고 하나?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네, 네. 이게 앞니 그 깨진 부분의 이랑 옆에 이랑 색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임플란트로 혹시 바꿀 수는 없을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니다 보니까 약간 뭐 이게 중간에 없는 채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당일날 바로 심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요.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 이제 사고로 라미네이트를 하셨는데 이게 색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라미네이트를 하셨다는 거는 우리 단순히 속안에 이제 충치가 다시 생겼거나 우리 뭐 충격으로 이가 깨진 게 아니라면은 치아가 속안은 멀쩡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치아는 색이 조금씩 노랗게 변색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색을 맞췄지만 지금이 색이 좀 다르시다면은 보철을 다시 재제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시는 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이제 속안에 충치가 심하거나 예전에 진행했던 보철물이 속안에서 탈이 생겨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발치를 하고 당일날
식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뭐 발치를 크게 권하지는 않으시는 네. 거네요. 예. 당일 발치 후에 다시 식립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보철을 재제작하는 거 좀 권유를 도와주셨거든요.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치료 후의 관리보다 예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도와주셨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전화 주시는 분들 나이대도 그렇고 치료 사례를 보니까 남녀노소를 좀 불문하고 네. 치아에 문제가 많이들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크게 치료를 미루시는 이유가 공포증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치료법이 좀 다양해졌잖아요. 네. 치료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런 말씀 좀 한마디 도와주실까요? 아, 네. 이제 그 공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겪어보기 전에 모른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이제 많이 공포증이나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나 어떤 두려움으로 많이 혼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네. 있으실 거예요. 치과 수면 치료를 통해서 공포증이나 아니면 구역질로 인해 가지고 치과를 가기가 어려우셨던 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일을 우리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죠? 네. 미루면 미룰수록 일은 점점 더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가까운 곳에 가셔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검진 받으시고 편리하게 치료를 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일단은 관리 차원에서 한번 내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임플란트는 절대 자연 치아는 대체는 할 수 없지만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의 대체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자연 치아를 또 살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평소 건강 생활 수칙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 이제 칫솔질 방법입니다. 네.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나 칫솔질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냐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열심히 하는 거와 잘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예, 소용이 네, 없군요. 큰 효과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칫솔질의 방법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렸을 적에 배우시거나 아니면 네. 이 TV를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까운 치과를 가시면 이제 칫솔질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칫솔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 다 그 병원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선생님을 만나셔가지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배우시고 네.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두 번째로는 이제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죠. 오늘 네. 이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플 때 치료하지 마시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방송 보시더라도 지금 나는 불편한 게 없고 다른 세상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가까운 시간 내로 만약에 방문 내원하신 지 오래 되셨다면은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꼭 관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올바른 칫솔질이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청욱 원장과 함께 환자 부담을 줄여들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